제가 오늘 준비한 발제는 초등 정보교육과 독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교육을 쭉 하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좀 풀어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서의 정보 교육을 제대로 좀 하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보자. 이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되는 것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등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등과 중등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잘 대처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초등학교 교육의 수혜자는 사실은 최대 수혜자는 학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육, 지금 초등학교에서의 정보 교육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교육의 질은 교사한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등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 말씀드리고, 이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은 솔루션을 말씀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다. 초등에서 정보교육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좀 공유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방법론에 대한 거는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설들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좀 전에 김 박사님도 발표하셨지만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시작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가 돼 가지고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정착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96년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이거 지금도 이해하는데 좀 힘들어요. 초등과 중등은 근본적인 목표가 다르다. 뭐냐? 초등은 최악의 경우 초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기본 교육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느질도 들어가고 식물 키우기도 들어가고 동물도 키우고 그런 내용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정말 가르칠 게 많은 겁니다. 근데 고등으로 가면, 우리가 여기서 중등 하면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등으로 가면 기초적인 전문 교육을 시행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좀 다른 거죠. 고등으로 하면 좀 포커싱 할 수가 있고, 초등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가르쳐야 돼. 그런데 국민으로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돼. 이겁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좀 다른 게 학년군을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나눕니다. 그게 아동들의 발달 단계가 완전히 달라요. 1, 2학년 애들한테 "너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봐." 이러면 얘네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5, 6학년 정도 돼야 고급 사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년군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잘 나눴죠. 그 총 따지면 5,892 시간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여기서 제가 쓴 시간, 이건 사실은 40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한 시간 그 강의가 40분 하는 거예요.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 근데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17시간 해요. 김한성 박사님이 좀 전에 5, 6학년 안에서 비율을 나누는데 거기서 나누면 안 되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눠야죠. 그렇죠? 그랬을 땐 0.289%예요. 전체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안 되고 있다. 또 교사들은 전체 교과를 다 가르쳐야 돼요. 이게 선생님들의 오버헤드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뭐냐? 음악이에요, 음악. 음악에서 피아노,
피아노 코스를 일정 수준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음악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해야 된대. 이거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소프트웨어가 이게 그냥 누워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자,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이 정도. 그러면은 초등 분야에서 정보교육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15, 2022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전까지는 차수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됐어요. 우리나라 경제교육 뭐 1차 뭐 개발계획 뭐 어쩌고저쩌고 하듯이 교육과정도 다 차수였어요. 그게 마지막이 7차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게 1997년이었습니다. 1997년 당시에 그때 당시 실과에서 어떻게 뭐를 해야 된다고 말했었냐면 컴퓨터 다루기, 컴퓨터 활용하기, 컴퓨터로 그림 그리기, 컴퓨터로 통신하기. 이런 거, 그때 당시 인터넷 쓰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국어하고 영어에서 뭘 했냐? 컴퓨터로 글쓰기. 워드 프로세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다음에 제가 빨간 거로 해놓은 거가 있는데 특별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안에 지금 제가 저렇게 표시해 놓은 거 이게 사실 교과였어요. 특별 활동까지가 97년 교과군으로 딱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을 교육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와서 천지가 개벽해요. 그게 뭐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 지침이라는 게 발표됩니다. DJ 정부 때 대한민국 국민은 컴퓨터를 제일 잘 사용하는 국민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 지침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초등학교만 보겠어요. 1학년 30시간, 2학년부터 6학년 34시간 매주. 아니. 그 학년에서. 이게 34시간이 무슨 의미냐면 일주일에 1시간씩 교육하면 1년 교육하는 분량이에요. 네. 그래서 34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딱 따지면 200시간이에요. 저게 완성된 게 2003년입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 딱 200시간이 세팅이 돼요. 그럼 그때 지금 기준으로 한번 보면 3.39% 정도 교육한 거예요. 3.39%. 그러다가 2007년부터 교육과정이 연도로 바뀌어요. 2007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2009년까지 쭉 이루어지다가 2009년에 무슨 개념이 들어오느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거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창의적 체험활동이 2009년에 들어오는데 이게 뭐냐? 자율활동 내에 창의적 특성활동을 학교에서 선택해서 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저 앞에는 뭐냐? 저건 필수였어요. 교육부에서 모든 초등학교 저렇게 하세요. 딱 지정했어요. 뭘로? 특별활동으로. 그런데 2009년 되면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이런 걸 주면서 필수로 하세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실과는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환자도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안전도 중요하다. 성민감성 교육도 해야 된다. 교육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선택하는 학교도 있지만 선택을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지금 현재 2021년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2015 교육과정 딱 됐는데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가 딱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필수가 됐구나. 하지만 200시간에서 17시간으로 0.289%로 확 떨어지는 내실을 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다. 2022. 근데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는 항상 사회적인 이슈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중요하게 작용해요. 지금 그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코로나고
또 하나가 AI예요. 이 두 개 다가 정보 교과에 밀접하게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잘 짜서 잘 대응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이용하는 실과 교과서예요. 실과 교과서는 검인정입니다. 검인정은 뭐냐? 여러 사람들이 교과서 작업을 딱 제출해 작업해서 그러면 교육부에서 검정해 가지고 오케이 이건 되네 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6종 있나 봐요, 지금. 근데 이 교과서에 소프트웨어 단원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3, 3, 4, 4, 4, 4. 그러니까 보통 그 단원을 4개에서 5개로 나누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는 뭐냐?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쭉 1학년 유치원을 안 가르치고 교육 와서 5학년 딱 왔어요. 아, 6학년에 이제 교육하겠네. 무슨 교육이? 3단원, 4단원은 이쯤에 있는 거 있지.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초등학교 입장에서 제일 바쁠 때예요. 상급 학교 진학을 해야 될 때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중학교로 간다. 꼭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워스트 케이스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워스트 케이스로 이걸 못 받고 진학하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17시간 필수래. 중학교에서 1학년 때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2학년 때도 가르치는 학교가 있나 봐요. 이게 픽스가 안 됐어. 그러면은 얘가 2학교를 갔어요. 2학년 때 가르치는 학교를 갔어요. 예? 그런데 얘가 전학을 갔어요. 여기 다니다 전학을 갔어요. 1로, 2학교로. 근데 얘가 2학교는 1학년 때 배웠어. 한 번도 17시간, 34시간 한 번도 안 배우고 졸업하는 현상도 워스트 케이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는 착시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 네. 제가 생각하는 진실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가 돼서 정착이 된 게 아니라 축소됐다. 엄청 축소됐고 6학년이 돼서야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문제점입니다. 이거 더 많습니다. 문제점 더 많은데 몇 가지만 뽑은 거고요. 자, 그럼 초등학생 학부모의 생각은 뭔지.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규 교과가 되면 사교육이 늘어날 거다.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보교육학회에서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을 수행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총 2,780분이 응답해 주셨어요. 스타벅스 쿠폰 드리면서 저희가 한 거예요. 2,780명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겁니다. 엄청나게. 자, 보시면은 근데 대부분이 어머님이셨어요. 84.4%. 그리고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었는데 40대가 77.7. 그래서 40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은 이렇게 다자녀일 경우 중고금닥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거주 형태는 대도시가 많았습니다. 76.4% 대도시였습니다. 제가 딱 해서 소프트웨어 사교육 받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사교육에 참여하는 그룹이 66.5%. 소프트웨어 사교육입니다. 그냥 사교육 말고. 소프트웨어 사교육에 참여 안 하시는 그룹이 33.5%였습니다. 비용은 뭐 이렇고요. 자, 그래서 그룹별로 물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참여하시는 분들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중요합니까? 5점 척도로 물어봤어요. 5점이 매우 중요하다, 4점이 중요하다. 4.4. 높죠?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4.1. 되게 두 그룹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실과 17시간은 적절하냐? 물어봤더니 참여하시는 분들은 1.8. 그러니까 매우와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랑 적절하지 않다의 사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교육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정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럼 필요하냐?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합니까? 물어봤더니 똑같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두 그룹 다. 그런데 정식 과목으로는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것도 높은 거죠, 사실. 4.3. 근데 사교육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요거보다 떨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지금 분석은 못했습니다. 지금 3월 7일 거 빨리 와가지고 초벌구입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여기서 사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여쭤봤습니다. 왜 참여하십니까? 왜? 그랬더니 42.9%가 학교 교육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교에서 안 하니까 사교육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지금. 42.9%가. 그러니까 반대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학교에서 하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수요자들은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31%가 진로와 직업 선택 폭을 넓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프트웨어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안 해주니까 우리 애가 좋은 직업 가지려면 이거 배워야겠네 하는 거죠. 또 하나 19.9%는 미래 핵심 역량 개발이에요. 아니 미래 핵심 역량을 학교에서 가르쳐야죠.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사교육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사교육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안 받으시는 분들. 여쭤봤더니 대동소이합니다. 단 진로와 직업 선택, 그 다음에 미래 핵심 역량 개발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소프트웨어 사교육 시킨다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랬을 때 이게 더 높더라.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의 생각에 진실을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부족한 것이다. 사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면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작되면 사교육이 기승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초등교사의 생각입니다. 초등교사의 생각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초등교사는 좀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전교과를 가르쳐야 됩니다.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 초등교사들은 초등정보교과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독립은 반대해요. 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힘드니까. 사실인지 보겠습니다. 이 초등교사들의 표집은 정말 신경 써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한쪽에 바이어스 됐다고 난리칠까봐 굉장히 신경 쓴 겁니다. 왜냐? 지금 이제 3일 더해서 3월 10일까지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총 918명입니다. 918명. 이쪽이 이쪽이 여자, 남자인데 거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학년도 골고루 전담까지 기타는 이제 관리직 하시는 분들 들어와 있고 주로 교사와 부장교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현장 교사 중심으로 참여하셨고 연수는 5년에서 10년 되신 분들이 많이 가셨고 또 하나 요게 중요한데 전국에서 다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전국. 오히려 서울은 너무 많이 오실까봐 저희가 커트하는 그런 상황 정도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그래서 전국에서 고루.
학부모와 달리 이거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소벽지까지 골고루 참여하셨다. 자, 그러면은 핵심만 지금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고 지금 사인하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ICT 소양 교육 필요합니까?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 네, 이렇게 1학년부터도 꽤 높습니다. 근데 상당히 3, 4학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AI 교육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조금 빈도가 떨어집니다. 그거 제가 끝에 말씀드릴게요. 자, 1, 2학년부터 좀 떨어지고 3, 4학년이 좀 많습니다. 수업 실수 확대? 사실 앞에 90%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가들이라서 필요한 거 딱 아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실수 확대해야 된다, 뭐 확대 막 쉽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필요하다. 이거 이게 되게 다양해서 나중에 논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보교과, 요거 정보교과 신설 이게 높은 거죠. 그러나 90%대, 80%대, 여기서 70%대로 또 이제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정보교과가 만약에 교과로 안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요. 자율과목. 자율과목이 뭐냐? 자율과목은 초등학교는 다 필수 과목인데 선택 과목을 주는 거예요. 학교마다 차등으로 선택 과목을 쓸 수 있게 주는 거예요. 그걸 자율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거 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 82.9%. 자, 이제 시간이 없다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918명의 선생님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높아요. 왜? 이게 이전에는 왜 학교에서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원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모든 관리자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등에서 이거 특히 1, 2학년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높고 그 다음 이렇게 90%대인데 수업 실수 확대 이제 80%대로 내려오죠. 중요하지만 어렵다. 난도가 높아간다. 교과 신설 77% 높은 건데 그래도 난도가 떨어진다. 근데 요거하고 요거는 대비되는 건데 만약에 교과가 신설 안 되면 자율교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면은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교사들은 초등교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초등정보교과 수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점을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초등정보교과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했느냐? 우리 것만 주장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과는 중요하다. 단어질도 중요한 겁니다. 다 중요해요. 어떤 걸 빼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중요하고 초등 정보 교과가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 독립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금 딱 물이 들어왔어요. 딱 AI 팬데믹 코비드 19.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 1년 단위의 과목 운영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최소 1년 단위의 과목. 1년이 일주일에 1시간씩 교육하면 1년에 몇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서 교수님. 네, 34시간. 34시간. 1년에. 34시간인데 이거 한 학기 17시간으로 한 학기 과목하면 안 되나? 초등은 40분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수업 같은 걸 하면은 소프트웨어실 갖고 자, 준비하세요. 자, 이제 갑시다. 이런 게 40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이거를 연강을 많이 합니다. 붙여서. 그러면은 34시간은 돼야 한 학기라도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실수 확대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실수를 확대하면 다른 데는 줄여야 되니까. 최소 실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오해가 많이 존재합니다. 아까 대표적인 게 사교육에 대한 거, 그다음에 초등 교사들은 반대한다는 거, 뭐 이런 오해가 많아요. 이런 거 빨리 불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웃라인만 제가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략적 접근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학령군마다 학령군이 3개지 않습니까? 학령군 3개 중에 필수 학령군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3, 4학년이 될지 5, 6학년이 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수를 3, 4학년군 정도로 내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1, 2학년, 5, 6학년은 거기에 맞는 선택적인 교육, 자율 과목을 확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된 내용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